나는 빈티지 의류를 좋아한다. 현재 옷장에 걸려있는 옷의 절반 이상이 빈티지 가게에서 산 옷이기도 하다. 계절이 바뀔 때쯤이면 이제는 서울 일대의 빈티지 가게들을 쭉 둘러보곤 한다. 이렇게 수년째 나름 빈티지 매니아이자 전도사로서 주변에 빈티지를 많이 추천하기도 한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문득 궁금해졌다. 빈티지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거지? 어렴풋이 추측하기에는 낡은 것? 이미 누군가가 사용한 것? 자칭 빈티지 매니아로서 이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시리즈를 통해 빈티지 그리고 빈티지 패션에 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탐구해보고자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스모스 파이레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빈티지 패션, 그 중에서도 아메리칸 캐주얼과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빈티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빈티지의 어원은 와인에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특정한 연도,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주 또는 그런 포도주가 생산된 연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포도주는 종류에 따라 긴 숙성 시간을 가질 경우 퀄리티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래된 것 자체가 일종의 프리미엄이 됩니다. 이렇듯 빈티지 와인처럼 오래된 것이 낡은 것이 아니라 숙성되어 오히려 가치가 상승해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빈티지 소품, 빈티지 의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빈티지와 중고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선 공통점부터 얘기해보자면 두 단어 모두 새 것이 아닌 옛것 혹은 지난 것을 지칭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하지만 빈티지는 낡은 것이긴 하나 오히려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희소성이 높아 가격이 새 것보다 비쌀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 제품과는 비교됩니다. 마치 숙성된 와인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중고차 가게에서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차를 살 수도 있고 1930년대 생산된 올드카를 생산 당시 판매가의 몇 배나 줘야지 지금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지난 옛것의 멋을 사랑하는 게 저는 빈티지라고 생각합니다. 빈티지 샵을 방문해 봤다면 카라트, 디키즈, 폴로, 리바이스와 같은 브랜드들이 익숙할 것입니다. 모두 미국의 캐주얼 브랜드들입니다. 물론 빈티지 샵마다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다르긴 하지만 국내의 대다수 빈티지 샵들은 아메리칸 캐주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캐주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의 빈티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메리칸 캐주얼과 아메카지라는 두 가지의 패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메리칸 캐주얼은 말 그대로 미국 사람들이 입는 미국적인 패션 스타일과 의류를 뜻합니다. 클래식한 미국의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을 좀 더 세분화하자면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옷차림, 청바지, 히피 스타일, 1950년대 레트로 스타일, 뉴욕의 스트리트웨어, 빈티지 워크웨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스타일은 미국식 패션의 정체성을 만드는 하나의 퍼즐들이 되었고 이러한 스타일을 통칭하여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아메리칸 캐주얼은 유럽의 고급 브랜드를 중심으로 흐르던 세계의 패션 흐름에 던져진 큰 반향이었습니다. 유럽의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패션 문화에 비해 보다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미국의 패션은 미국의 경제적 성장과 대중문화의 영향력과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미국의 패션, 문화, 경제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아메리칸 캐주얼을 일본식으로 소화한 결과가 아메카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미국 사람처럼 옷 입기의 결과물로 아메카지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메카지는 일본과 미국의 문화적 융합으로 생겨난 것인데요. 5, 60년대 일본의 교역업자, 잡지사 에디터, 예술가, 뮤지션들은 하위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미국의 의복 스타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성복에서 미국식 의복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1960년대 미국의 아이비리그 스타일을 모방한 옷차림의 일본 젊은이들을 미유키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대중적 이미지는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언론에서는 그들의 미국 따라하기와 한량 같은 모습을 비판했고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는 길거리에서 대대적으로 깔끔한 셔츠를 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발라 넘긴 미유키족 수탕 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도기를 지나 아메카지가 일본의 문화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메카지는 이제 아메리칸 캐주얼의 하위 범주가 아닌 하나의 패션 장르로 인정받을 만큼 독특한 패션 스타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일본식 미국 스타일이 역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젊은이들은 일본의 패션 잡지를 다운로드해서 보고 패션 스냅 잡지를 구독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무시받던 모방 문화가 쿨한 스타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빈티지 패션은 빈티지 샵의 확산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90년대에는 미국의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아 X세대들이 미국적인 패션을 입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부터는 일본 패션의 스타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소위 니폰필 패션이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피식대학의 용남이 캐릭터가 니폰필 쇼핑몰 사장인 것도 이런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한국은 아메리칸 캐주얼과 아메카지를 한국식으로 소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레트로의 유행과 더불어 빈티지 시장이 성장하며 아메리칸 캐주얼의 수요 또한 늘어났습니다. 아메리칸 캐주얼이 빈티지 샵에서 사랑받는 이유에는 옷들의 튼튼함 또한 한몫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구매한 이 자켓도 30년이 넘은 제품인데요. 오래된 제품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상태가 좋습니다. 한국의 빈티지 샵들은 번화가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번화가에 가면 빈티지 샵을 찾는 게 어렵지 않은데요. 특히 홍대, 이태원, 건대, 빈티지 샵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빈티지에 대해 어떤 이들은 미국을 모방한 일본을 또다시 따라하는 김치카지라며 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편협한 생각입니다. 문화는 복합적이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유기적인 것입니다. 분명 한국 패션은 한국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가미하여 빈티지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창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것은 좋지만 외부에서 영향을 받은 문화를 배척한다면 문화를 진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악 장르가 된 K-팝도 여러가지 장르를 받아들여 고유한 영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기보단 우리가 영향받은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더 단단히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